아내가 타이어 상태가 이상하다고 말했지만 얀은 무시하고 달렸어요. 아니나 다를까 이탈리아 고속도로에서 타이어가 터졌어요. 그늘도 없는 고속도로 땡볕 아래에서 가족들은 몇 시간을 기다려야 했어요. 안녕하세요. 아줌마예요. 80대 중반인 독일인 남자가 있는데 이름을 얀이라고 할게요. 얀이 40대 후반이었을 때 얀은 이혼하고 싶지 않았지만 아내는 너무너무 이혼하고 싶어 했어요. 심하게 말하자면 아내는 죽어도 이혼만큼은 꼭 하고 싶을 정도였어요. 얀에 관한 일화가 많은데 그 중에 몇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얀 아내의 이혼하고 싶은 마음이 이해가 되는지 아내가 심한지 생각해 보세요. 얀과 얀의 아내는 20대 중반부터 40대 후반까지 부부로 살았는데 집에 늘 자동차가 3대 있었어요. 아내가 얀에게 주차할 곳이 없는데 자동차 수 좀 줄이자고 말하면 얀은 어차피 한 대는 늘 정비소에 있을 테니 주차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어요. 얀은 자동차를 살 때 새 차든 중고차든 독일제는 사지 않았어요. 얀에게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독일제는 중고 자동차도 고장이 잘 나지 않으니까 얀에게는 심심했어요. 70년대 이탈리아나 프랑스의 차들은 요즘 생산되는 차와 달리 성능이 좋지 않았어요. 얀은 이탈리아나 프랑스제 자동차 중에도 중고, 그 중에서도 성능이 그다지 좋지 않은 것만 샀어요. 그 중고차가 고장나면 직접 고치는 재미를 즐겼어요. 얀이 모르는 부분이나 전문 장비가 필요할 땐 정비소에 차를 맡겼고요. 얀의 식구들은 자동차가 필요할 경우 자동차의 상태를 파악해야 했어요. 어느 차가 집에 있는지, 어느 차가 언제 정비를 마치는지요. 그래서 가족들은 늘 불만이었지만 얀은 자기 방식을 밀어붙였어요. 얀은 여행을 좋아하고 가족들과 함께 시간 보내는 것을 좋아해서 가족 여행을 많이 했어요. 이탈리아, 프랑스, 스위스, 포르투갈, 스페인, 크로아티아 등등 가족 4명이 비행기로 이동하면 여행 경비가 많이 드니까 매번 자동차로 이동을 했어요. 그리고 자주 자동차에 문제가 생겼어요. 한 번은 이탈리아 여행을 위해 가족들과 자동차로 이동을 하는데 아내가 타이어 상태가 이상하다고 말했지만 얀은 무시하고 달렸어요. 아니나 다를까 이탈리아 고속도로에서 타이어가 터졌어요. 1970년대라 핸드폰은 당연히 없었고요. 지나가는 운전자가 보고 신고를 해주면 정비소에서 고속도로로 오는 것이었어요. 그늘도 없는 고속도로 땡볕 아래에서 가족들은 몇 시간을 기다려야 했어요. 또 한 번은 이탈리아 내에서 여행 중일 때 있었던 얘기예요. 주유 계기판이 아래쪽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아내가 주유를 하고 출발하자고 하니까 얀은 이 정도면 아직도 수십 킬로미터를 더 달릴 수 있다면 괜찮다고 말했어요. 그리고는 해발 1000m 정도 되는 산간 지방에서 기름이 제로가 되어 차가 멈췄어요. 시골이라 주유소가 없기도 하고 다음 주유소까지의 거리도 몰랐어요. 지나가는 이탈리아 아저씨가 우연히 보고는 기름을 갖다 주겠다고 말했어요. 이 아저씨는 2시간 정도 지나서 기름통을 갖고 돌아왔어요. 이 아저씨는 모르는 사람, 그것도 독일에서 온 타국 사람을 위해 1시간을 운전해서 가서 기름을 갖고 다시 1시간을 운전해서 오신 거예요. 얀의 고집 때문에 가족들은 2시간가량을 시골길에 앉아 있어야 했었고 친절한 이탈리아 아저씨 덕분에 이어서 여행을 할 수 있었어요. 한 번은 포르투갈에서 있었던 일인데 포르투갈의 한 국도에서 차량이 많이 정차되고 있었어요. 얀의 차에서 갑자기 연기가 나기 시작했어요. 잠시 후 펑 하는 소리가 나고는 본네트에서 불이 나기 시작했어요. 얀의 차로부터 가까이에 있는 차에 타고 있던 포르투갈 사람들이 놀라서 자동차에서 내려 도망을 가기도 했어요. 누가 신고를 했는지 소방서 차도 오고 정비소에서도 사람들이 왔어요. 그때도 자동차가 고쳐질 때까지 4일간 가족들은 포르투갈의 캠핑장에서 지내야 했어요. 4인 가족이 호텔에서 여러 날 묵으면 여행 경비가 많이 들기도 하지만 얀은 캠핑도 좋아했어요. 여행 중에 자동차가 정비소에 맡겨지면 며칠 걸리는데 이럴 때 가족들은 여름이면 캠핑장에서 겨울이면 펜션에서 묵으면서 기다렸어요. 이런 식으로 여행 중에 자동차에 문제가 생기니까 얀의 아이들은 여행지마다의 정비소를 알게 되었어요. 요트 운전면허가 있는 얀은 요트도 샀어요. 여름이면 가족들과 호수나 바다에서 요트를 타기도 했어요. 한 번은 얀과 가족들이 요트를 자동차에 연결하여 바다에 가는 중이었어요. 요트를 실은 바퀴는 자동차 바퀴보다 약해서 요트를 끌고 갈 때 자동차는 최대 시속 100km까지만 속도를 낼 수 있어요. 고속도로에서 시속 100km로 운전하는 게 답답했던 얀은 130km로 운전했어요. 아내는 요트 실은 바퀴에 무리가 갈 수 있으니까 속도를 낮추라고 했어요.
하지만 야는 아내의 말을 무시하고 130km로 운전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요트실은 바퀴가 고장났어요. 물론 여분의 바퀴는 있지만 바퀴 교체를 위해서는 휴게소까지 가야 했어요. 고속도로에서 바퀴를 교체하는 건 위험하니까요. 그래서 다음 휴게소까지 시속 30km로 가야 했어요. 한 번은 자동차가 고장이 났는데 야는 이번에도 직접 고치고 싶었어요. 자동차 모터를 자동차에서 분리해서 가족들이 식사를 하는 식탁 위에 올려두었어요. 모터를 바닥에 두면 살펴보기가 힘드니까 식탁 위에 둔 것이었어요. 6실린더짜리 모터가 식탁에 몇 주간 놓여 있어서 가족들은 식사할 때 불편했어요. 집에 오는 사람들마다 식탁을 보면 놀랐어요. 야의 친구는 식탁 위에 통돼지 구이가 있다면서 웃기도 했어요. 야는 주식 상황도 잘 파악할 줄 알아요. 사람들이 얀에게 주식으로 돈 좀 벌게 팁을 달라고 하면 어느 주식을 구매하라고 알려주었고 그들은 얀 덕분에 주식으로 돈을 불렸어요. 하지만 얀은 여러 번 주식으로 돈을 잃었어요. 왜냐면 얀은 예측하기 너무 쉬운 뻔한 주식 거래에는 재미없어 했어요. 그래서 예측 불가능한 곳에만 투자를 했거든요. 물론 돈을 잃고 싶었던 것은 아니에요. 도전의식? 야는 어릴 때부터 똑똑하여 공부를 아주 잘했어요. 성인이 되어서는 화학 박사가 되었고 프랑스의 한 대학에서 연구원으로 2년간 근무를 한 적도 있어요. 캐나다에서는 초빙 교수로 근무를 하기도 했어요. 캐나다에 있는 대학에서는 얀을 정교수로 채용하고 싶어 했는데 독일에 계신 홀어머니 때문에 얀은 그 제안을 거절하고 독일로 돌아와야 했어요. 캐나다에서 돌아와서는 독일에서 손꼽히는 대기업에 취직을 했어요. 야는 독일어, 영어, 프랑스어를 완벽하게 구사하고 이탈리아어도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 잘해요. 야는 종교, 국적, 나이, 성별을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들과 두루두루 잘 어울렸어요. 처음 보는 외국 음식도 경멸하기보다는 호기심으로 다가가고 새로운 것을 늘 배우는 사람이에요. 화학 박사인 만큼 전문적 지식은 물론 다른 분야의 지식이나 상식도 잘 알아서 걸어다니는 백과사전 같아요. 게다가 음악과 예술 분야에도 관심이 많아서 전시회나 콘서트에도 자주 가요. 운동도 잘해서 수영, 테니스는 기본이고 스키는 선수급이에요. 또한 카약이나 요트도 잘 운전했고요. 기계나 물건을 고치는 손재주도 뛰어난 야는 외모도 출중해요. 80대 중반인 야는 180cm의 키에 어깨도 넓고 잘생겼어요. 얀에 대해 어떤 생각이 드나요?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